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오 일 기준 올해 충남 지역에서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5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 57건 대비 감소했지만 피해 면적은 13헥타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도내 216개 기관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무인 감시 카메라 154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 인접 지역에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임시국회 종료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그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광주 전남 통합만 우선 처리하고 대구 경북 통합과 연계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지원안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국회 여야 동수특위와 범정부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안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이런 문제점,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 법안을 만들어서 2년이 됐든 4년 후가 됐든 시행해야지 시간에 쫓기는 그런 졸속 통합은 안 됩니다. 방한일 충남도 의원이 5일 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 의원은 예산지역 12개 읍면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산군의 미래를 위해 대전 충남 통합시청은 반드시 내포 신도시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 행정의 달인으로 또 재선 8년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새롭게 확 바꾸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저의 역량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충남도가 오는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여부와 세차 시설 설치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먼저 활시위를 당기며 촉발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법이 현실적인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각각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과 함께 무산위기에 놓였던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일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연휴 동안 기류가 급변하며 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은 특별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원칙적인 통합 찬성 입장이지만 실질적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없는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법만 논의되고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렇다 할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2026년 체납 세금 징수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징수단을 운영하며 징수단은 전화 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단기 체납액에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생계형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서산시는 현장 방문 실태 조사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18,000여 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이 지난 4일 당진 트레이닝 센터에서 2026 시즌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출정식에서 선수단은 K3 리그 상위권 선적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목표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출정식과 함께 진행된 메인 스폰서 협약식에서 KG 스틸이 지난해보다 5천만 원 증가한 2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은 오는 8일 창원FC와의 K3 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코리아컵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충남 청년 로컬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창업가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청양과 예산, 태안 등 인구 감소 지역 9곳에서 창업 예정인 예비 창업가와 3년 이내 창업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팀은 창업 필수 교육과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인구 감소 지역 9곳에서 로컬 창업 청년 멘토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과 사업 경력 3년 이상의 폐업자입니다. 위촉 기간은 올해까지며 멘토는 창업 컨설팅 수행과 연계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청양군이 오는 9월까지 하천 불법 점유 행위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청양군은 하천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수목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3월을 집중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하천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 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세호 전 태안군수의 신바람 연금 지급 실현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먼저 가 군수는 공약이라는 것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와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공약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공약의 뜻조차 모르는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 군수는 김 전 군수가 언급한 5가지 의혹을 반박하며 문제 제기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5차례 부동의 회신에 대해선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육군과 해군, 공군의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해상풍력 3개 단지 발전 허가를 받고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착공에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군수익을 걸고 행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부당한 정치 논리로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태안군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새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 주변 식품 조립 판매 업소와 청소년 유해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으며 식품 판매 업소와 PC방, 만화 카페 등 업소 42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도는 단속 결과 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청소년 주류 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4건과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 시 3건입니다. 충남도는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했으며 위반 사항이 경미한 76건은 현지 계도를 완료했습니다. 홍성 남당항에서 겨울 대표 먹거리 축제인 새조개 축제가 한창인데요. 지난해에는 생산량 감소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제철 새조개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수조마다 굵은 새조개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껍데기를 벗기자 새 부리를 닮은 짙은 갈색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겨울 서해안을 대표하는 제철 별미입니다. 지금 요게 시기가 최고로 연그럽고 맛있을 때, 요때쯤 많이 오시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엄청 홍보를 많이 해줘요. 새조개 축제 한다고 그래서 저 경기도 이천에서 왔는데요. 딸하고 우리 조카하고 친정 조카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먹진 않았지만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며칠 묵으면서 축제 이렇게 오고 누리다 가려고요. 지난해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축제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2달간 예정됐던 축제는 개막 3주 만에 막을 내렸고 당시 투입된 새조개 물량은 10톤 규모로 전년 20여 톤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온이 안정되면서 어획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홍성군은 바가지 요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조개는 1kg 기준 포장 판매 12만 원, 식당 판매 13만 원으로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천수마을의 보물인 새조개는 지금이 가장 쫄깃하고 달콤할 때입니다. 올해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정찰제 판매를 하고 관광시설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난 1월 축제 개막 이후 방문객이 몰리면서 인근 해안 관광지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 주말 이틀 동안 주말 평균 대비 방문 인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어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지역 대표 축제입니다. 개막 주말 이틀간 홍성 스카이타워에 2,4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들이 발길이 인근 해양 관광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와 관광이 함께 움직이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새조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당진 지역을 대표하는 철강업체죠. 당진 현대제철입니다. 요즘 철강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현대제철에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상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대제철 상생홍보실 박천탁 실장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채광 산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에서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철강 업체가 지금 철강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중국산이 일단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 장벽을 많이 세우고 있어서 수출 또한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장 큰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미국 전기로 제철소의 착공입니다. 네. 올 3분기에 저희가 착공을 시작을 해서 아마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출 시장에서 무역 장벽을 좀 뛰어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당진 제철소에서 선보이는 저탄소 강판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선보이는 저탄소 강판은 기존 제품 대비해서 한 20% 정도 탄소가 저감된 제품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희가 하부 구조물로 쓰이는 호판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철강업체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와 해외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전기로 제철소가 건설된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이후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당진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분들이 제철소가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25년 3월에 이제 백악관에서 저희 미국 전기로 제철소에 대한 소식을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의 제철소를 건립하게 된 거는 미국의 그 완성차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도 있었고, 미국이 세워놓은 무역 장벽을 현실적으로 좀 뛰어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당진의 현대제철이 미국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기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미국 전기로 제철소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생산 방식은 탄소는 저감하고 품질은 유지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미국에서 잘 검증이 되고 난다면 그 부분 생산 방식을 당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진에서도 저탄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당진의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진 시민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점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진 지역과 상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제 병원 설립 그리고 학교 설립인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죠.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당진의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들여서 종합복지타운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매년 5억씩 20년간 100억을 장학금 기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종합병원과 자사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1110억의 재원을 종합병원에 투입을 하기로 했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그 승인이 떨어지고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상세 설계뿐만이 아니라 부지 조성까지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030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아마 종합병원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서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현대제철은 당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상생 사업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 지역과 상생하는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 현대제철에서 박천탁 실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